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는 고래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악랄했다고 평가받는 여제 측천무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측천무후는 원래 당나라 태종의 후궁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후궁은 원래 왕이 죽으면 삭발을 하고 비구니가 되는 것이 관례였지만 무후는 태종이 죽기 전부터 이미 태종의 아들 고종과 정을 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번 황제가 될 황태자와 미리 관계를 가져두는 것이 자신의 출세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키가 크고 다부진 몸매를 가지고 있었으며 각진 얼굴에 턱이 나오고 이마는 넓고 평평하며 눈썹이 뚜렷했다고 합니다. 즉, 그다지 미인이라고 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성격이 매우 강했으며 궁중 시녀들 중 누구보다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재위를 이은 고종은 자신보다 5살이나 연상이었던 무후를 비호자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이미 그에게는 황후 왕씨가 있었지만 비군이 절에서 무씨가 그의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는 막무가내로 그녀를 궁정으로 데려와서 측실로 만듭니다. 무후는 처음에는 황후 왕씨와도 겉으로 무척 친밀한 사이로 지냅니다. 하지만 황후의 자리에 앉고 싶었던 무후는 자신의 딸을 이용해 황후를 제거하려는 계략을 꾸밉니다. 자신이 낳은 딸 아기를 스스로 질식시켜 죽이고 나서 이를 황후의 소행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것이죠. 자신의 야망을 위해 친자식을 스스로 죽이다니 정말로 무서운 어머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를 죽인 무씨는 모든 소행을 황후에게 덮어 씌우기 위해 대성통곡까지 했다고 하니 연기력 또한 일품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로 황후 왕씨는 감옥에 갇히고 무후는 드디어 갈망하던 황후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폐비된 황후 왕씨는 감옥에서 끌려나와 무후의 명령에 의해 100대의 채찍을 맞고 손발이 잘린 채로 큰 술통에 푹 담가졌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무후는 전 연을 뼛속까지 녹아버리게 술통에 푹 담궈라 라고 명령했고 결국 왕씨는 술통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무후의 남편 고종은 나약하며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무슨 일이든 무후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합니다. 무후는 특히 질투가 유별나 황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인은 항상 원인 모를 도구로 죽게 만듭니다. 황후의 언니 한국 부인은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이상한 경련을 일으켜서 죽었고 그 딸인 위국 부인 역시 어머니와 같은 증상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황제가 매우 총애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고종에게는 무후 외에 다른 여인에게 낳은 아들이 4명 있었는데요. 그들 중 3명이 반역죄와 뇌물수수죄에 누명을 쓰고 차례차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황태자였던 무후 자신의 두 아들도 독살되거나 사형을 당합니다. 집계에 따르면 다른 여인에게서 낳은 자식을 포함해 고종의 8명의 아들 중 1명만 요절하고 5명은 무후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나머지 2명도 12년 이상 감금됩니다. 황태자 철의 아내, 즉 무후의 며느리도 무후의 증오의 표적이 되어 궁중에 감금돼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밖에도 3명의 며느리가 각각 굴욕사, 밀살 등의 수단으로 목숨을 잃고 2사람의 이복 형제는 사형을 당합니다. 또한 2 조카가 모살당하고 2 손자가 태형으로 죽었으며 조카 손자, 조카 며느리, 백모까지 살해하는 무시무시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무후는 대략 재위 기간 30년 사이에 태종과 고종의 형제 일족 70여 명, 재상과 대신급 고관 36명을 죽인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살육을 저지른 것이죠. 이어 황제의 죽음과 함께 20살이 되는 태자 철이 즉위를 합니다. 하지만 불과 54일 동안만 황제의 자리에 있었을 뿐 즉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무후가 구실을 만들어 그를 폐위하고 유폐시켜 버렸기 때문이지요. 무후는 이외에도 다른 아들을 4번이나 계속해서 폐위하고 스스로를 황제로 칭하였고 결국 60세의 나이로 단독 지배자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 사이에 몇 차례 불평분자들의 반란이 일어났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이들을 잘 처리하였습니다. 측천무후의 치세기에는 고문기술이나 고문으로 범인을 자백시키는 방법이 놀랄 만큼 진보합니다.
특히 세걸레라고 하는 유명한 고문 기술자는 죄인의 자백을 받아 내기 위해 철로 만든 모자를 죄인에게 씌우고 천천히 조이는 방법을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죄인이 입을 열지 않으면 두개골이 부서질 때까지 모자를 조였다고 합니다. 또한 자백을 위해 죄인의 코에 식초를 붓고 신경이 모두 닳아 없어질 때까지 신문과 고문을 계속했고 죄인의 귀에 진흙을 채우거나 손톱 사이에 날카로운 대나무를 찔러 넣기도 했습니다. 무후는 특히 엄청난 남성 편력가이기도 했습니다. 약 3,000명의 남첩을 두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공할 만한 성욕 때문에 그녀의 수발을 들던 건장한 시종들이 밤마다 여러 명씩 실려나갔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삼국 통일을 도모하던 신라의 김춘추는 당의 병력 지원을 위해 권력자인 측천무후의 시중을 일주일 동안이나 들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요? 무후가 가장 총애하던 남첩 중에 설회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는 장사꾼이었지만 무후가 중으로 만들어 궁중에 들어오게 해 몰래 미래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허풍이 심했고 오만하고 과대망상증이 있었는데 잠자리 실력만큼은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무후는 세욕에 빠져 그의 청이라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곤 하였습니다. 75세가 된 무후는 이번에는 20대의 장씨 형제를 정사 상대로 삼았습니다. 피부가 희고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형제는 미약을 사용해 음탕한 노파를 즐겁게 만들어 주곤 했습니다. 705년 측천무후의 치세 말기에 무력혁명이 일어나 장씨 형제는 혁명군에 의해 목이 잘려 죽고 무후는 감금을 당한 채로 고독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